김건희를 수사하려던 검찰 인사가 대거 교체됐다는 소식 저희 정치사수에서 보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인사가 또 이뤄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가 김건희 수사를 담당하겠다고 임명됐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대체 왜 지금 시점에 계속 친윤 검사로 검찰 인사가 교체되고 있는 것일까요? 윤석열 정부가 이젠 국민들을 대놓고 바보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할 4차장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을 임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는데요. 부임일은 다음 달 3일입니다. 법무부는 주요 현안 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현욱 형사육부장도 이번 인사에서 유임됐습니다. 지난 13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에서 4차장 전원과 대검찰청 간부 대부분이 교체되면서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었죠. 검찰총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총장 패식 논란도 일었습니다. 김건희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이런 인사가 나온 건데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대놓고 김건희 방탄 아닙니까? 게다가 도이치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될 4차장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조상원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는 2016년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근무했습니다.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자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로 보임됐고 사법농단 의혹 수사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접 조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성남지청 차장 땐 이창수 당시 성남지청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이창수 검사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있습니다. 친윤 검사들이 김건희 수사를 담당하는 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가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맡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방탄에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윤석열 본인 의혹 가지고도 벅찬 상황인데 배우자 문제까지 연달아 터지니 국정운영은 내팽개치고 방탄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 해병 수사 외압 의혹도 점점 윤석열을 옥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이 있는 주요 고비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총 4차례 직접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아닌 대통령 개입 의혹으로 국면이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 처리 과정을 뒤흔든 결정적 순간인 사건 회수 당일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3차례나 전화했다는 점은 불법성 짙은 이 행위에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키웁니다. 입수된 이 장관 통화 내역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대통령실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등장해 당시 사건을 두고 긴박하게 돌아갔던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자체 판단으로 이첩 보류 지시 등을 결정했다는 이 전 장관 주장의 신빙성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면 대통령실 관여 정황은 이른바 VIP 경로설이 일었던 지난해 7월 31일부터 드러납니다. 이날 오전 11시께부터는 윤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인 같은 날 오전 11시 54분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이 사용하는 02800번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 통화 직후인 오전 11시 57분 자신의 비서 역할을 하는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의 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이날 낮 2시로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낮 2시 20분께부터 5분가량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국방부 집무실로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전하교 국방부 대변인 등이 참석했는데요. 당시 정 부사령관이 메모한 기록을 보면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 혐의는 안 됨,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화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 이후 이뤄져야 할 후속 조처를 논의한 흔적으로 보입니다. 이 회의 직후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청사를 떠나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낮 2시 56분께 이 전 장관은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전화를 받습니다. 통화는 11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해병대 부사령관 등과 했던 회의 내용을 임 전 비서관에게 자세히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최상병 순직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날 해병대수사단이 경북청에 사건 이첩을 완료한 시각은 오전 11시 50분께입니다. 이첩이 채 끝나기 전인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조태용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 전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오전 11시 49분부터 2분 40초가량 돌간 통화가 이뤄집니다. 이날 낮 12시 4분 김 사령관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 통화에서 김 사령관이 당시 경찰 이첩 등 상황을 보고하고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첩이 완료되고 그런 상황이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 이후 윤 대통령이 본격 등장합니다. 윤 대통령은 낮 12시 7분부터 자신이 검사 시절부터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직접 이 전 장관에게 3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낮 12시 7분 44초부터 12시 11분 49초까지 약 4분 동안, 낮 12시 43분 16초부터 12시 56분 59초까지 약 13분 동안, 낮 12시 57분 36초부터 12시 58분 28초까지 1분 못 미치게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차례 모두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윤 대통령의 첫 통화 이후 30여 분 지난 이날 낮 12시 45분에는 김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지금부터 보직 해임이다. 많이 힘들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인 낮 12시 40에서 50분 사이에는 국가수사본부 과장이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첩했던 기록을 회수하고 싶다는 군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건 국수본 과장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통화를 한 뒤 경북청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낮 12시 51분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파견 해병대 대령이 김 사령관의 비서실장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낮 12시 7분 이후 1시간 사이에 박 대령의 보직 해임이 이뤄졌으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국가안보실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군이 다시 회수하는 이례적인 일도 벌어졌는데요. 통화 내역에 비춰보면 이 모든 과정에 윤 대통령이 깊게 관여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은 이첩 보류 및 혐의 적시 제외, 경찰 이첩 사건 회수, 최종 이첩 때 혐의자 축소 3갈래로 나뉘는데 3차례 모두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거부를 위한 거부만을 행하고 있는 이 정부 이제는 탄핵이 답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예 대놓고 여당 의원들한테 내 거부권을 이용하라고 말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 방식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본인의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야당에 대한 견제를 넘어섰습니다.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무시하는 것, 국민들 전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들 눈치를 보려는 신용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본인 입으로 몇 번이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게 누군가요? 바로 윤석열 본인입니다. 그럼 범인은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국민들의 심판이 필요한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